70번째 생일날 명숙은 병원 청소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명숙의 손에는 낡은 열쇠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열게 될 금고 안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70년을 살아온 청소부 명수가 3층 화장실 다시 닦아 70세 박명숙은 병원 청소부였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50년을 일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네, 과장님. 명숙은 묵묵히 대답하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곳 서울중앙병원에서 일한 지 50년. 20살 때부터 일했으니 인생의 대부분을 이 병원에서 보낸 셈입니다. 명숙 할머니,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일찍 퇴근하세요. 젊은 간호사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사는데 집에 가봤자 뭐해. 명숙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케이크라도 사드릴게요. 고맙지만 됐어. 당뇨 있어서 못 먹어. 명숙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숙 할머니 12층 VIP 병동 청소 부탁해요. 청소 아줌마가 갑자기 안 왔대요. 알았어요. 명숙은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은 VIP 병동이었습니다. 재벌들, 유명 인사들이 입원하는 곳이었습니다. 명숙은 평생 이곳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부는 일반 병동만 담당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명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르네. 대리석 바닥, 고급 소파, 그림들. 같은 병원이지만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1201호실 앞에 섰습니다. 명숙은 문을 노크했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명숙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 침대에 노인이 신음했습니다. 명숙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물 드시게요? 잠깐만요.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드렸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물을 마셨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명숙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힘내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티슈로 닦아드렸습니다.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노인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명숙은 노인의 손을 계속 잡아드렸습니다. 한참 후 노인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볼게요. 편히 쉬세요. 명숙이 손을 놓으려 하자 노인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달라는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제가 청소부라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옆에 있어 드릴게요. 노인은 명숙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명숙은 그렇게 3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나가려는데 명숙 씨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명숙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하지만 노인은 다시 잠든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에 단 명찰을 봤습니다. 아, 명찰을 보셨구나. 명숙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1201호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물 드시고 주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분이 강태윤 회장님이세요. 강태윤 회장님? 명숙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대 건설사 태성그룹 창업주였습니다. 재계 1위,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말기암이세요. 시한부 판정 받으셨대요. 간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계시긴 한데 자주 안 오세요. 다들 바쁘신가 봐요. 명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 혼자 죽어가는데. 다음 날부터 명숙은 계속 12층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규 청소부가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명숙 할머니 12층은 할머니가 계속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매일 1201호를 청소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가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서류에 사인을 받고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청소를 하면 강 회장은 명숙을 지켜봤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 좋아요. 명숙은 커튼을 걷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 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은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강 회장의 손이 명숙의 손을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고맙다는 표현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못 해드리면 안 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과 강 회장은 말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명숙이 청소를 하는 동안 강 회장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의 아들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의무적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이해하시죠? 아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급한 건데요.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빨리 사인하세요. 명숙은 구석에서 청소를 하며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인 안 하시면 회사 일이 막혀요. 알겠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에이, 됐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들은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명숙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다가가 티슈로 닦아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힘내세요. 아드님도 바쁘신 거예요. 하지만 명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을. 그날 이후 강 회장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음식도 거의 안 드시고 잠만 주무셨습니다. 명숙은 걱정되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드세요.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명숙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명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강 회장은 명숙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명숙은 정성스럽게 먹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드세요. 밥을 다 먹이고 나서 명숙은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강 회장은 명숙의 손을 잡고 눈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명숙이 퇴근하려는데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명숙 할머니, 1201호 회장님이 할머니 찾으세요. 네, 저를요? 네. 계속 손짓하시면서 할머니 명찰을 가리키세요. 명숙은 급히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강 회장이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 불러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명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거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용 반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 회장은 명숙의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주려 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하지만 강 회장은 고집스럽게 명숙의 손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걸 주세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숙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부 숨겨진 과거. 일주일 후 명숙은 강 회장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병실에 왔습니다. 아버지, 좀 어때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며칠 남지 않았대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 원장은 확인하셨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대. 다음 주에 공개된다더라. 전 재산이 저희한테 오는 거죠? 당연하지. 다른 자식도 없는데. 명숙은 구석에서 청소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누구세요? 며느리가 명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청소부입니다. 아, 그래요. 계속 청소하세요. 며느리는 다시 돌아서며 가족들과 속삭였습니다. 회사 주식만 해도 3조 원인데, 그리고 건물, 땅, 예금까지 하면 5조는 넘을 거예요. 가족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알았습니다. 강 회장이 모든 걸 듣고 계신다는 것을. 가족들이 떠난 후 명숙은 강 회장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티슈로 닦아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숙. 네, 회장님. 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명숙은 알아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강 회장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편히 쉬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명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명숙 귀하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거 제 앞으로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열어봐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관할게요. 명숙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 회장은 안심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3일 후 강태윤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숙이 아침 청소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전 5시 32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명숙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편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고통 없이 가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명숙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을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강 회장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편히 가세요, 회장님. 그곳에서는 행복하세요. 명숙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후였습니다. 서울 최대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재계인사, 정치인, 유명인들. 명숙도 조문을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하지만 장례식장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정장 입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병원 청소부입니다. 회장님 조문하러 왔어요. 청소부요? 죄송하지만 여긴 초대받은 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마지막까지 돌봤는데 규칙입니다. 돌아가세요. 명숙은 할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밖에서 멀리 장례식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네요. 그때 누군가 명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돌아보니 간호사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 아니니? 네. 저도 조문하러 왔어요. 같이 들어가요. 하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 괜찮아요. 제가 병원 대표로 왔으니까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함께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강 회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강 회장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병원 청소부입니다.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돌봤어요. 아, 그래요. 조문 감사합니다.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명숙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 속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강 회장이 준 봉투. 이제 열어봐도 되겠지?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와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명숙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50년 전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973년 여름 당신은 20살이었고 나는 30살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병원에 청소부로 첫 출근한 날, 나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날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응급실을 청소하다가 나를 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나를. 당신은 무서워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박명숙이요. 당신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50년간 잊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나는 당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습니다. 50년 후 나는 다시 당신을 만났습니다. 말기암으로 병원에 왔을 때, 당신이 내 병실을 청소하러 왔을 때 나는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착한 눈빛. 하지만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에게 나는 수많은 환자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마지막 한 달 당신이 나를 돌봐주는 동안 나는 행복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당신.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습니다. 명숙 씨, 이 열쇠는 강남은행 금고 열쇠입니다. 금고 번호는 1973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해입니다. 금고 안에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50년간 당신을 생각한 내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씨. 당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강태윤. 명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973년 여름. 명숙은 기억했습니다. 청소부로 첫 출근한 날, 응급실에 피투성이 남자가 실려왔던 일을, 그 남자의 손을 잡아줬던 일을, 그분이 강 회장님이었어?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다니. 회장님. 명숙은 편지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명숙은 강남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금고를 열려고 하는데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1973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명숙은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나와 명숙을 봤습니다. 박명숙 고객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지점장은 명숙을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50년간 기다렸습니다. 강태윤 회장님께서 1973년에 금고를 만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박명숙이라는 분이 올 거라고. 그러셨어요? 네. 열쇠와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후 지점장은 명숙을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주식 증서였습니다. 태성그룹 주식 30%를 박명숙에게 증여함. 날짜는 1975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명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강남, 서초, 여의도. 총 20개의 건물이 명숙 명의였습니다. 이전 날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50년 동안 조금씩. 명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5천억 원. 명숙은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정말 제 거예요? 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명숙님 명의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50년 동안 조금씩 이전하셨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밀로 하셨거든요. 봉투 맨 아래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명숙 씨, 놀랐죠? 나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하지만 이것은 내가 50년간 당신을 생각하며 모은 것입니다. 매년 당신 생일 4월 15일에 조금씩 옮겼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당신에게 가는 목도 커졌습니다. 내 가족들은 모릅니다. 변호사도 몰랐습니다. 오직 은행 지점장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열쇠를 가지고 오면 모든 것을 드리라고. 명숙 씨, 미안합니다. 살아생전에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당신이 결혼하셨기에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라도 당신께 이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식 30%면 당신이 최대 주주입니다. 내 자식에게는 20%밖에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돈만 밝히고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한 달,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50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숙 씨, 부탁입니다. 이 재산을 잘 사용해 주세요. 착한 일에 쓰세요. 당신처럼 가난하지만 선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50년간 청소부로 고생했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당신이 행복한 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사랑했습니다. 명숙 씨. 50년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강태윤. 명숙은 편지를 읽고 엉엉 울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점장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이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셨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50년간. 이제 아시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을 받으셨고요. 명숙은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릅니다. 유언장 공개가 다음 주인데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니까요. 명숙은 불안했습니다. 제가 이런 큰 재산을 받아도 될까요? 할머니는 자격이 있어요. 5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선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을 진심으로 돌봤고요. 하지만 할머니,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회장님이 원하신 대로 착한 일에 쓰세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부 70세의 반격. 일주일 후 강태윤 회장의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강남 대형 법무법인 회의실. 강 회장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강민호 55, 며느리 서유진 50, 손자 강준석 28.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 강태윤 회장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민호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5조 원이 내 거다. 먼저 회사 주식 배분입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강민호에게 20%를 증여합니다. 20%요? 제가 장남인데 20%밖에 안 준다고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30%는 박명숙 씨에게, 나머지 50%는 강태윤 재단에 기부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명숙이 누구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병원 청소부입니다. 뭐라고요? 청소부한테 30%를 줬다고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최대 주주가 그 청소부라는 말이에요? 네. 법적으로 박명숙 씨가 최대 주주입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무효예요. 민호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작성한 유언장이에요? 6개월 전입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입니다. 6개월 전이면 이미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잖아요. 정신이 온전할 리 없어요.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정신은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강남, 서초, 여의도 등 20개 건물은 모두 박명숙 씨 명의입니다. 네. 30년 전부터 조금씩 이전하셨습니다. 30년 전부터요? 네. 그리고 예금 5천억 원도 박명숙 씨 명의입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법정 상속분만 받으시게 됩니다. 대략 5천억 원 정도입니다. 5천억 원? 전체 재산이 5조 원인데 나머지는 이미 생전에 증여되었거나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그 청소부가 할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한 달 동안 매일 붙어 있으면서 세뇌한 거예요. 회장님께서는 6개월 전 입원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박명숙 씨는 한 달 전에야 만났고요. 그럼 왜 청소부한테 이렇게 많이 줘요? 회장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너는 평생 돈만 밝혔다.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는데 너는 3번 왔다. 그것도 서류 사인 받으러 온 것이었다. 반면 박명숙 씨는 매일 나를 돌봐주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돌봐주었다. 그래서 내 재산의 대부분을 그분께 줬다. 불만 있으면 소송하라. 하지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니까. 아버지.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하실 겁니다. 민호 가족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의 집에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박명숙 할머니시죠? 네. 강태훈 회장의 변호사 김선호입니다. 오늘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상대로 유족들이 반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큰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할머니는 자격이 있어요. 50년간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선하게 사셨잖아요. 그래도 회장님께서 할머니를 50년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으세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가난하지만 선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요. 재단. 네. 명숙재단이라고 이름 짓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 측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말기 암 환자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암 환자는 통증과 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의사 소견서에는 정신이 온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숙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입원 6개월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때는 건강하셨어요. 하지만 재산 이전은 훨씬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30년 전부터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랜 기간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명숙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할머니, 회장님과 어떤 관계였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병원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회장님은 한 달간 제가 담당한 병실에 계셨어요. 한 달밖에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큰 재산을 주셨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편지를 읽고 알았어요. 50년 전에 우리가 만났었다는 것을. 50년 전이요? 네. 제가 청소부로 첫 출근한 날 회장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요? 네. 하지만 회장님은 50년간 그 일을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셨대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알았어요. 그럼 할머니는 재산을 바라고 회장님을 돌본 게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환자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회장님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회장님을 세뇌하지 않았나요? 세뇌요? 저는 청소만 했어요. 가끔 물 갖다 드리고 손 잡아드리고. 손을 잡았다고요? 그게 바로 세뇌 아닌가요? 환자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손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게 죄인가요? 명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70년을 청소부로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의 것 탐낸 적 없어요. 회장님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받았나요? 회장님의 유언이니까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강태훈 회장의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회장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50년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회장을 조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증거는 반대입니다. 피고 박명숙 씨는 50년간 청소부로 성실하게 일했고 회장님을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반면 원고는 병환 중인 아버지를 방치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합니다. 회사 주식 30%, 건물 20채, 예금 5천억 원은 모두 피고 박명숙 씨에게 귀속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명숙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할머니, 이기셨어요. 네. 하지만 명숙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기뻐하세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너무 불쌍해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제 아시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어요. 재단. 네. 명숙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하지만 선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부 70세의 새 인생. 판결 후 일주일 명숙은 태성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첫 출근이었습니다. 할머니, 입구에서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와요. 저는 주주입니다. 주주요? 주주총회는 다음 달인데요. 저는 최대 주주 박명숙입니다.
경비는 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70세 할머니, 평범한 옷차림. 할머니, 장난 아니에요. 빨리 가세요. 그때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박명숙 회장님 맞으시죠? 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명숙을 안내했습니다. 경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할머니 사무실입니다. 넓고 럭셔리한 방이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이 쓰던 방. 명숙은 어색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할머니는 최대주 주세요. 당연히 여기 계셔야죠. 임원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청소부예요. 회장이 아니라 이제 회장님이세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사업 같은 거.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소부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망하겠네. 명숙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착한 일에 쓰세요. 여러분.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임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이요. 사람을요? 네. 50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배웠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통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업은 다르지 않나요?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똑같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직원들을, 고객들을, 협력사를 소중히 하는. 명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30%는 사회에 환원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예요. 30%요? 그럼 주주배당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강태윤 회장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 뜻을 따를 거예요.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존경합니다, 회장님. 명숙은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공부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명숙은 웃었습니다. 실제로 재미있었습니다. 50년간 청소만 하다가 이제는 회사를 운영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첫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올 2분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발표했습니다. 매출 3조 원, 영업이익 5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명숙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원들 급여 인상권은 어떻게 됐나요?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잘했어요. 사람을 먼저 챙겨야 회사가 발전해요. 명숙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객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협력사를 동료처럼 존중하는 것. 그 결과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매출도 늘었습니다. 6개월 후 명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고 병원비 없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장학생이 100명입니다. 재단 사무총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더 늘려요. 가난해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회장님.
명숙은 직접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명숙은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난했어요. 70년간 청소부로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이제 71세였습니다.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재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은 매주 강태훈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고 재단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회장님이 원하신 대로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몰랐지만 이제 알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묘비에 강태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편히 쉬세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뜻을 이어갈게요. 어느 날 강민호가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숙은 민호를 회장실로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편하게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할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송까지 걸고 할머니를 의심하고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할머니한테 재산을 주셨는지. 네. 할머니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한 달 계셨는데 저는 3번밖에 안 갔어요. 그것도 회사 일 때문에. 이제라도 후회하시면 됐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명숙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함께 일해요. 회장님의 회사니까요.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에필로그 70세, 인생은 지금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명숙은 이제 73세였습니다. 태성그룹은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명숙재단은 매년 1만 명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명숙은 옛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50년을 일했던 서울중앙병원. 명숙 할머니, 옛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TV에서 봤어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명숙은 옛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청소 안 하시니까 편하시죠? 아니에요. 가끔 그리워요. 청소하던 시절이. 정말요? 네. 그때는 단순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집에 가고 그게 다였어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복잡해요. 회사 일, 재단 일 여러 가지 결정들. 하지만 행복하시죠? 네. 행복해요. 다른 방식의 행복이에요. 식사 후 명숙은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태훈 회장이 계셨던 1201호. 지금은 다른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명숙은 복도에 서서 그 방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50년 전 그리고 3년 전 2번의 만남이 명숙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에게 새 인생을 주셔서. 저녁 명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지만
명숙은 이곳이 좋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 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이번에 장학생 중 한 명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대요. 정말요? 축하해 주세요. 그 학생이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대요. 괜찮아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할머니가 없었으면 그 학생은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숙은 강태훈 회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회장님, 보고 계세요? 우리 재단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사진 속 강 회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50년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요. 명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70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명숙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50년 청소부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70세 청소부 할머니 명숙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을 바닥을 닦으며 살았던 할머니가 인생 막판의 최대 주주가 되고 재단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심은 통합니다. 명숙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기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셋째, 선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50년간 정직하게 산 명숙에게 하늘이 선물을 준 것입니다. 넷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강 회장의 50년 짝사랑이 마침내 보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명숙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복이 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